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도화사내의 서울사무소 대표 변호사 윤호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와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의 양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에 대해서는요, 하는데 과중한 위약금 설정 부과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전가해버리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인 하자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부당하게 그것마저도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하는 것은 여기 5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을 한다거나 중간에 이제 중도 해지할 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해서 아주 그냥 위약금을 엄청나게 많이 물러버리는 이런 것은 가맹사업법상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의결인데요. 여기가 어떤 피자 가맹 회사가 있었습니다. 가맹 본부가 있었고, 가맹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가맹 사업을 하시다가, 피자를 파시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중도 해지를 했는데, 해지를 한 이후에 2016년 6월 16일 이후에도 기존이 자신이 사용하던 주문 전화번호의 사용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싫겠죠. 왜냐면 계속 그 사람이 우리의 브랜드로 팔았고 했었던 주문 전화번호의 사용을 계속하면 계약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거 쓰고 있으면 본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죠. 그 당시에 했었던 계약의 영업의 기회를 전부 계약 해지하고 나서도 계속 누리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본사 입장에서는 주문전화번호 철거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시에 계약 10조 보시면 그 가맹계약서에 계약의 종료 및 원상 복구 의무로서 전화까지도 해지해서 원상으로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 30만 원의 지연 손해금을 가격에 지급해라. 그래서 1,800만 원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60일, 한 2개월 정도 더 쓴 거죠. 그래서 1,80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하루에 30만 원어치씩 그 전화를 철거를 안 했다고 해서 그 부과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이 나왔냐면요. 피시민이 가맹점 사업자 전 땡땡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10조 제1항 및 37조 2항에 따라서 주문전화 철거 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1,800만 원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그 5호가 뭐였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여기 뭐냐 과중한 위약금 설정 부과 행위 금지인데 그거에 위반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법 위반 행위가 최종 심의 현재 종료되었으나 앞으로도 그러니까 위반 행위가 심의일 당시에 공정거래를 하게 되면은요, 최종 심리를 마지막, 종결하는 그 전까지 위반 행위를 빨리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날까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회사 컴플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얼른 그만둬야 됩니다. 심의 종료 전에. 그래서 종료는 됐는데, 가까운 장래에 법 위반 행위야 통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그죠? 다른 가맹계약서 계약 체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피자
가맹 계약서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짓 하지 마라! 라는 차원에서 행위금지명령, 가맹사업자 통지명령, 교육 이수 명령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문해 보시면 동일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 행위금지명령 나왔죠? 그 다음에 90일 이내 이러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위반 행위에 관련된 영업 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해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제도에 대해 최소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시정명령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모든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서면 통지하고, 그렇죠? 통지명령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세요. 라는 거죠. 그렇게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은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입니다. 이 규정이 굉장히 해외의 트렌드하고는 상당히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멕시코나 미국 그리고 남미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규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일반적인 리모델링이라고 해서요. 그냥 점포가 노후화된 겁니다. 노후화돼서 이제 가맹점주께서 이거 우리 그 매장이 너무 좀 낙후됐다 해서 하는 그런 리모델링이 있고요. 자연적인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릴로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초에서 팔다가 서초의 경쟁도 심하고 보니까 서초 말고 양재 쪽으로 가니까 아직 가맹점 사업자도 없고 좋더라. 그래서 양재점으로 이전하는 거죠. 이전하게 되면 당연히 점포 환경이 개선되죠. 왜냐하면 새로 들어가니까요. 새로 들어가서 새로 모델링을 해서 새로 두들겨 보시고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포 환경이 자연스럽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상태를 상정을 하고 한국의 법 규정은 규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을 간판이랑 인테리어거든요. 간판은 사이니지라고 합니다. 인테리어는 그냥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40%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점포 환경 개선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두 가지. 그렇죠? 점포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위생,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서 가맹 사업의 통일성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점포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 점포 환경 개선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두 번째 사유로 위생, 안전 이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칩시다. 바퀴벌레 해외의 그 탑나치 브랜드 같은 데서 보면은요. 베스킨라빈스라든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런 아주 탑나치 최고의 브랜드들은요. 바퀴벌레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매장을 잠깐 영업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왔다는 것은 거기는 그 밑에 땅굴을 파보면요. 몇만 마리의 바퀴벌레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아예 다 드러내고요. 아예 콘크리트로 그걸 다 덮어버립니다. 덮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점포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 근데 이 두 가지를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사이의 공통점은 매우 애매하다는 거. 그렇죠?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의 경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로 두지를 않고요. 계약 사항으로 둡니다. 다만 계약을 사항으로 두고 FDD 정보공개서를 각 스테이트에 레지스트레이션 하거나 파일링 하거나 아니면 노티스 스테이트에 노티스에서 신고만 하는 경우에 거기 FDD에 첨부된 프랜차이즈 어그리먼트의 계약을 보고 그 부분이 부당하다 하면은 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번 리모델링을 하고 이를 가맹계약서의 계약 갱신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은 그냥 무조건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10년 쓰셨으면 그 다음에 또다시 10년 굴러갈 때.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계약이 10년까지 이렇게 보장을 안 해줍니다. 2년 플러스 1년 뭐 이런 식으로 2년 아니면 1년 플러스 1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매번 가맹본부와 이런 점포환경 개선 요구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두지 않나라고 제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이유는 계약서의 계약 갱신과 달려있다. 갱신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보실게요. 버거자이언트 롤아웃 리모델인데요. 이게 맥도날드입니다. 왼쪽이 리모델링 전이고요. 오른쪽이 리모델링 이후입니다. 굉장히 깨끗해졌죠? 그렇죠? 버거자이언트가 리모델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건데요.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점포 환경 개선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다라는 거를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입증을 해야 그렇게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점포 환경을 개선을 하는 그 대상은 뭐냐? 간판과 인테리어라는 것입니다. 그 분담 비율은 20%, 40%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이전을 수반을 하지 않은 거면 20%, 확장 이전을 수반을 하는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점포 환경 개선의 경우에 40%.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요, 점포를 예를 들어서 제가 가맹 점주인데요. 12년을 썼습니다. 낡을 대로 낡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속칭 이 가게에서는 내가 해가지고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다. 12년 썼으면 됐다. 그 대신에 나는 여기 이 브랜드, 예를 들면 버거킹은 나 너무 자신 있고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는 서초역 말고 이수역 쪽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수역으로 갔어요. 저 점포에 이전을 수반을 하죠. 하면서 본사랑도 말이 잘 됐어요. 나 이수역 갈게. 너 12년 동안 잘했는데 그래 좋아. 그러고 나서 이수역 딱 가고 리모델링 다 하고 나서 본사에 딱 청구를 하는 거죠. 보셨죠? 100분의 40. 가맹본부의 분담 비율이 됩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뭐죠? 저 사람 12년 동안 서초에서 낡아 빠질 대로 다 했는데 법 규정이 이러다 보니까 100분의 40을 이전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부담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부분을 당사자의 계약에 맡겨버리는 게 일단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법을 하시는 정부 측에서는 일단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법을 규정을 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계약 기간의 근본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0년 전에만 해도
미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5년 플러스 5년 이렇게 갔었는데요. 지금은 10 플러스 10 플러스 10이거든요. 그래서 10 years가 지나면 그게 컨디션으로 된 조건이 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규제가 강하다. 그래서 릴로케이션과 확장 이전 그리고 리모델링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리모델링을 안 하면 그때 자동으로 FA가 연장되느냐, 프랜차이즈 어그리먼트가 연장되느냐. 해외의 경우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 먼스 투 먼스 레이스로 바꿔서 매달 계약 연장이 1년씩은 안 해주고 매달 리모델링을 안 한 상태면 매달 그냥 계약이 리뉴얼 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시점,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났는데 11년도에 이제 아이고 내가 리모델링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때 정식 프랜차이즈 어그리먼트를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